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의 제3부 가운데 9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 제3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번째 강의의 제목은 임사첨에 대한 대안론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안론의 근거가 된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교수인 올라프 브랑케가 실험을 한 건데, 오른쪽 두뇌의 특정 부분에 전극을 삽입하여 정기적 자극을 가하면 유체 이탈 현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이 보이죠? 그 앵귤러 자이러스라 해가지고 그 가운데 그림의 윗부분입니다. 고기를 자극하면 유체 이탈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왼쪽을 작용하게 되면 뒤에 누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을 자극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공중으로 뜬다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올라프 브랑케 유체 이탈 실험이 있기 전에도 뇌신경과학자들은 정신분열증이나 측두엽 간질과 같은 일부 병력적 상태는 환청이나 환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때때로 이러한 효과들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환각제나 기타 동물의 마취제로 사용하던 케타민과 같은 약물을 사용할 때도 임사체험과 유사한 경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의 환각을 일으키는 것은 이 밖에도 더 있습니다. 뇌에 공급되는 혈류에 산소가 부족하면 환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제트기 조종사들은 비행 중에 급선회를 하게 되면 큰 원심력이 생겨서 큰 중력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피가 올라가기 어려워지게 되면 산소 결핍 상태가 되어서 실시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쥐락이락입니다. 쥐락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이 꿈을 꾸는 듯한 기분감이나 터는 것 같은 시각상승이 있던 것을 보고했습니다. 제트기 조종사들이 급선회를 할 때 그 임사체험자들이 느끼는 것 같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느꼈다고 보고한 겁니다. 뇌에 자극을 주거나 이상이 있을 때 유체 이탈과 영적 체험을 비롯하여 임사체험과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함께 내세우는 과학의 풍토에서는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체험 내용을 두뇌의 이상 상태나 어떤 심리적 요인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우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있었는데, 하나가 심리적 요인, 그다음 마취적 각성, 그러니까 마취가 됐긴 하지만은 의식이 깨어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두뇌의 작용에 의해서 임사체험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번 강의에서는 심리적 요인과 마취적 각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인으로서는 소망사고의 투사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러는데, 소망사고란 심리학적 용어로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거나 희망하는 대로 보는 태도를 뜻합니다. 임사체험자들이 평소에 바라던 것을 임사체험 속에서 그것을 체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만난다거나 행복감을 느끼거나 장애인이 온전한 신체를 갖는 것 등이 바로 사람들이 바라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 반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반론으로서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퀴블러-로스입니다. 사후생이라는 책 24페이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만 입을 뽑아 놓은 겁니다.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빛을 전혀 지각해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들만을 포함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체험을 하는지를 살펴본 거죠. 시각장애인들이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 디자인, 세밀한 모양 등은 물론 자신을 소생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병실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인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니까 보지 못할 텐데, 자기 병실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색깔도 알고 다 그런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시각장애인은 눈 뜨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서
임사체험에서 눈을 뜨는 체험을 했다는 것이 소망사고 투사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생각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임사체험에서 실제로 사물을 정확하게 본다면, 그것도 지난 10년 동안 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소망사고 투사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사고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심리적인 방어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회고하는 체험은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 그 위험하니까 소망사고 비슷하게 자기가 그런 위험 상태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전의 즐거운 기억들을 불러낸다든지, 또는 제가 희망하는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위험한 것을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는 오랫동안 임사체험 사례를 연구한 제프리 롱 박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제프리 롱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984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정신과 의사 리차드 블레처 박사와 심장병 전문의 마이클 세이봄이 임사체험에 관하여 논쟁하는 논문을 읽고 호기심으로 임사체험을 연구하다가 1998년 임사체험 연구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계 각지로부터 1,300여 명의 임사체험자들이 체험을 수집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조사는 전부 다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런 임사체험자들을 만나서 다 연구조사를 하고 나서 Evidence of the Afterlife라는 책을 썼는데, 죽음 그 후라는 제목으로 번역까지 됐습니다. 죽음 그 후에 153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리적인 방어 기제는 설명은 그럴듯해 보여도 임사체험에서 즐겁지 않은 기억들을 만나는 것을 고려하면 그렇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임사체험자들은 즐겁지 않은 기억도 해요. 어떤 위험하거나 어려운 문제도 봉착하게 됩니다. 제프리 롱 박사가 조사한 바에 하면 임사체험자의 30% 정도는 공포 등 즐겁지 않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심적인 방어 기제하고는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제프리 롱 박사가 말하기를, 만일 삶을 회고하는 체험이 일종의 심적인 도피라면 즐겁지 않은 내용이 등장할 이유가 없다. 특히 전신 마취 중에는 임사체험자들이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고 준비 없이 거의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른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용당할 틈이 없다. 더구나 심리적 방어 기제로는 장님이 유체 이탈을 통해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모사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래서 키블로로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임사체험을 성공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임사체험들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마취중 각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임사체험을 4, 5세계의 존재의 근거로 보는 것에 있어서 비판적인 견해를 학자들에게는 임사체험을 마취중 각성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레이놀츠의 임사체험입니다. 팸 레이놀츠죠. 사람들은 팸 레이놀츠가 냉동되기 전 그녀의 뇌가 아직 활동할 때 이 체험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출신으로 네덜란드에서 20년 이상 마취로 일하고 있는 월리에 의하면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마취 상태에서 마취중 각성이 있는데 팸 레이놀츠의 경우가 이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 믿음과 경험, 인지 및 감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영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찰스 프렌치도 마취 제럴트 우얼리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제럴트 우얼리는 팸이 작은 외과 수술용 톱을 보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그것이 작동할 때는 소리가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드릴과 같기 때문에 의식이 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칼의 모양을 치과용 드릴로 생각할 것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프리 롱 박사가 또 반론을 펴니다. 그러니까 죽음 그 후 138페이지에 이런 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마취제가 다량 사용된 상태에서 일어난 임사체험들을 무시하는 논리다. 또 수술 중에 깨어난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를 무시하는 논리다. 환자 1000명당 한두 명, 많아야 3명이 마취중 각성을 체험하는데, 마취중 각성은 임사체험과는 전혀 다르다. 마취중 각성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을
대단히 불쾌해할 뿐만 아니라 끔찍히도 고통스럽게 기억한다. 시각적인 경험이 대부분인 것과 달리 마취중 각성에서는 시각은 거의 없고 일부 청각적인 체험이 있을 뿐 거의 촉각, 즉 극심한 통증에 국한된다. 더군다나 전신 마취중에 일어나는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완전한 의식이 육체적인 뭔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게 없다. 이것이 제프리 롱 박사의 반론입니다. 자, 팸 레이놀즈 임사체험에 대해 마취 제럴드 우월리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프렌치가 하는 말은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팸의 체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마취중 각성력을 가정한 겁니다. 제6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팸의 상태는 7시간 동안 의학적으로 면밀히 관찰되고 있었으며 의료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고 팸의 집도의 스페출러는 팸 레이놀즈가 임상적으로 사망한 사태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BBC 방송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둘 다 전문가이긴 합니다만은 우월리와 스페출러 중 누가 더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한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다 관찰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짐작으로 그럴 리가 있는 사람인데 누가 진실을 반영하는 걸까요? 임사체험을 함정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대안론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팸 레이놀즈의 경우 이것을 마취중 각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신들이 믿을 수 없는 현상을 무시하기 위해 그런 가정을 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수술용 톱을 전기칠수로 생겼다고 묘사했는데 이것은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전에는 수술용 도구는 모두 천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그녀의 두 눈은 테이프로 봉해졌고 귀에는 스피커가 달린 귀마개 덮여 있었습니다. 마취중 각성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수술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면과 의사들의 대화를 정확히 듣고 자기들 본 적도 없는 수술 도구가 전기칠수로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월리와 찰스 프렌치가 팸의 경우를 마취중 각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면 그 주장의 근거를 말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안론 중 심리적 요인과 마취중 각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임사체험의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자베스 큐빌로스가 말한 시각장애인 임사체험과 바로 팸 레이놀즈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론이 있는지, 그게 바로 두뇌 작용인데 그 두뇌 작용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